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이브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땅콩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땅콩을 그냥 간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콩은 그냥 맥주 안주나 아이들 간식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땅콩이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땅콩의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다 들으시면 아마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땅콩을 사고 싶어지실 거예요. 정말로 그럴 만큼 놀라운 이야기들이거든요. 먼저 땅콩이 우리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장병은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땅콩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건강한 지방들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매일 땅콩을 조금씩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35%나 낮았다고 해요. 35%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정말 중요해요. 이 성분은 적포도주에도 들어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을 보호해주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땅콩 한 줌씩을 먹기 시작했어요. 물론 땅콩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본 거였죠. 그리고 올해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땅콩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나이아신은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도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시카고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70%나 낮았다고 해요. 70%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가끔 건망증이 생기는 것 같아서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땅콩의 이런 효능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이제는 공부하거나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땅콩을 조금씩 먹으면서 하곤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확실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땅콩은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땅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다음 식사까지 허기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퍼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땅콩을 간식으로 먹은 사람들이 다른 간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섬유질도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돼요.
섬유질은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거든요. 제 친구 중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비법을 물어봤을 때 땅콩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몇 주 후에 정말 효과를 봤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물론 땅콩만으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혈당 조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에게 당뇨병은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죠. 특히 우리나라도 당뇨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에요. 즉,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인슐린 작용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7%나 낮았다고 해요. 27%라는 수치도 정말 의미가 크죠. 저희 할머니께서 당뇨를 앓고 계신데 의사 선생님께서 간식으로 견과류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땅콩도 조금씩 드시게 해드렸는데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을 병행하고 계시지만 땅콩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염 효과예요.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은 정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관절염, 심장병, 암까지도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땅콩에는 다양한 항염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레스베라트롤도 그렇고 올레산이라는 성분도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염증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운동을 심하게 하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데 땅콩을 먹으면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몸으로 느끼는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여섯 번째 효능은 피부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나이아신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연은 상처 치유와 피부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요. 땅콩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로 피부가 좀 더 촉촉해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 건조해지는 증상이 예전보다 덜한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땅콩의 영양소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육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100g당 약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땅콩에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홈 트레이닝을 할 때가 있는데 운동 전후로 땅콩을 조금씩 먹곤 해요.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사 먹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땅콩으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덟 번째 효능은 소화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은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 장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정신 건강까지도 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땅콩으로 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소화가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땅콩을 먹기 시작한 후로 전보다 속이 편해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식단 변화도 있었겠지만 땅콩의 섬유질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홉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뼈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는 마그네슘, 인, 망간 같은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미네랄들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거든요.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서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데 땅콩 같은 자연식품으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백질 매트릭스 위에 칼슘이 침착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도 뼈 건강에는 꼭 필요해요. 제 어머니께서도 나이가 드시면서 뼈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데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칼로리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적당량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드렸더니 지금은 규칙적으로 드시고 계세요. 열 번째 효능은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눈 질환 중 하나인데 이런 카로티노이드들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도 눈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는 일을 하다 보니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땅콩도 그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일하면서 중간중간 땅콩을 조금씩 먹는데 확실히 눈의 피로감이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11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상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셀레늄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요오드도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게 좋겠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갑상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2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이죠.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면역력 유지에 중요해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땅콩 같은 자연식품으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었는데 땅콩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로는 예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땅콩의 영양소들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3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나이아신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나 환경 오염물질들을 간에서 처리할 때 나이아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땅콩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음주,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땅콩 같은 건강한 식품으로 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4번째 효능은 빈혈 예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는 철분과 엽산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엽산은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빈혈은 흔한 문제 중 하나인데, 땅콩으로 자연스럽게 철분과 엽산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심한 빈혈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우선이지만 평소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5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스트레스 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땅콩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땅콩 같은 자연식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땅콩을 먹으면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양학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먼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돼요. 땅콩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토피나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견과류가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땅콩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땅콩의 지방 성분이 담석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땅콩을 보관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먹기 전에 상온에 꺼내서 조금 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상태보다는 상온에서 먹을 때 땅콩의 고소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드실 분량만 사시는 게 좋아요.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오래 보관하면 산패할 수 있거든요. 산패된 땅콩은 맛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땅콩을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들도 말씀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야채 샐러드 위에 땅콩을 조금 뿌리면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더해져요. 아니면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고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볶음밥을 만들 때 마지막에 땅콩을 넣어서 볶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거든요. 태국 요리 중에 팟타이라는 볶음국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땅콩이 들어가서 특별한 맛을 내죠. 그리고 중국 요리 중에 궁보게정이라는 요리도 땅콩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면 단순히 간식으로만 먹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땅콩을 즐길 수 있어요. 스무디를 만들 때도 땅콩을 넣으면 좋아요.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스무디가 완성돼요. 땅콩 버터를 직접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중에 파는 땅콩 버터는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집에서 직접 만들면 첨가물 없이 순수한 땅콩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볶은 땅콩을 믹서기에 넣고 갈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가루가 나다가 계속 갈면 기름이 나오면서 크리미한 땅콩 버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든 땅콩 버터를 통밀빵에 발라서 드시거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에게도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땅콩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겉모양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껍질이 있는 땅콩이라면 껍질이 깨끗하고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곰팡이가 핀 땅콩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확인해 보세요. 신선한 땅콩은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 산패된 땅콩은 쿠쿠쿠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유기농 땅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거든요. 그리고 원산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땅콩이나 믿을 만한 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포장 날짜나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최근에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노인분들에게도 땅콩은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결핍이 생기기 쉬운데 땅콩 같은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적응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치아가 약한 분들은 삶은 땅콩이나 땅콩 가루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이어트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중에는 견과류를 피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적당량의 땅콩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다음 식사 때까지 허기를 덜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하루 한 줌 정도의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간식들, 특히 과자나 빵 같은 것들을 땅콩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같은 칼로리라도 땅콩이 훨씬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릴게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라서 당뇨병 환자분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하루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공된 땅콩보다는 순수한 생땅콩이나 볶은 땅콩을 드시는 게 좋아요. 가공 과정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된 제품들은 혈당이나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땅콩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땅콩 자체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어서 적당량 섭취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땅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땅콩은 정말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진 슈퍼푸드예요. 심장 건강, 뇌 건강, 체중 관리, 혈당 조절부터 시작해서 항염 효과, 피부 건강, 근육 건강, 소화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요. 뼈 건강, 눈 건강, 갑상선 건강, 면역력 강화, 간 건강, 빈혈 예방, 스트레스 완화까지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을 섭취하는 거예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땅콩을 선택하시고 알레르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어요.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땅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와 효능이 숨어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땅콩의 효능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